와일드 로봇은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딸이랑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둘 다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좀 형언할 수 없는? 사실은 영화를 뭐 미국에 있을 때 AMC 영화관이나 그 미국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많이 봤어요. 영화라는 그 매체를 좋아하고 저 자신이 그 스토리텔러로서 쓰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크리에이트해서 보여주느냐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서의 여러 서사나 감정에 되게 몰입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도 보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 있을 때 원카도 보고 그리고 민사이드 아웃 2도 보고 그랬는데 듄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 2 같은 경우를 이거랑 비교한다면 와일드 로봇이랑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감동의 깊이가 다르다. 인사이드 아웃 2도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아이와 같이 부모가 보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을 때 가서 봤죠. 근데 전 그냥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진 않았는데 와일드 로봇이랑 비교하면은 좀,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원카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색감이 좋고 해서 두 번을 봤거든요. 근데, 원카도 이 와일드 로봇에 비하면 저의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일드 로봇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로 인생에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추천하기에는, 그러니까 부모님인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들과 보기에 너무 좋은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 남자 셋이 봤거든요. 근데 아빠랑 아들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엄청 많이 울었고, 다 눈물바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부분이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 잘 투영돼 있고, 그걸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그 브라이트비를 만났을 때 그 눈이 이렇게 그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엄마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은교도 생각나고 연우도 생각나지만 정말 연우랑 많이 닮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 끝나고 나서 은교 또한 브라이트빌이 성장한 뒤의 모습이나 그런 외양 같은 것도 연우랑 되게 닮아 있다라고 여자인 저희 둘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우도 데려와서 보고 싶었는데, 연우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인가 3주 전에 연우의 그 한국 친구와 함께 트랜스포머를 보여줬어요. 트랜스포머 1을 4D에서. 그래서 사실은 은교가 사실은 단둘이 데이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고, 은교가 성장한 뒤에는 이제 연우가 같이 끼는 걸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들과 딸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딸이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할 때는 딸 본인이 보고자 하는 거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지 하나를 쇼핑한다 해도 엄마랑 단둘이 가면은 뭐 아빠랑 단둘이 가는 것보다 훨씬 공유할 게 많을 거고, 그리고 그런 데이트를 할 때 저의 시간과 에너지, 기력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 이유는 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런 가치 있는 일상에서 툭툭 자기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 그 학교에서 사귄 어떤 친구에 대한 되게 깨알같고 디테일한 그런 일화들, 이런 게 그런 교류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뭐 완벽히 다 알 수는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되게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많이 알아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지금의 라이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이었고, 친구 누구는 이러한 성격이고 이런 캐릭터고 이런 점이 있고 이랬고 이런 일화가 있었고, 걔랑은 정말 다 알아요. 그리고 되게 깨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은 답 안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편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되게 나의 관심과 취향과는 다르기는 해요. 은교가 들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것과 은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같은 여자이지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리고 내 아이가 옷을 쇼핑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제 옷을 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간의 그냥 따라다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거 같이 입어보고 같이 봐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학용품 같은 거 구경하고 뭐 아트박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등등등등 정말 그녀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딱딱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 또래에서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유행이구나.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애들은 이런 면에서 아이들이 안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런 거에서 서로 서운한 적 있었고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다 파악은 돼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저는 애들이 걸어 나올 때의 표정과 누구랑 나오느냐, 그 아이와의 인터랙션은 어떠한지 이런 걸 다 사실은 다 스캐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와일드 로봇에서 로봇 엄마가 그 로봇의 눈으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거든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사물을 파악하고 스캐닝하고 정보들을 그래요. 그런 것도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스캐닝을 하는 거죠. 저도. 엄마로서.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는 더하죠. 미국에 갔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미국은 학교가 학부모의 발런티어를 막 격려하고 참여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발런티어를 모든 이벤트에 다 발런티어를 했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런치박스, 도시락 매일같이 쌌었고요. 사실 도시락이 의무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나오긴 하는데 내 아이가 더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더 헬티하게 컸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매일 도시락을 싸줬고, 그리고 도시락을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쉐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도시락을 싸갔을 때 약간 어깨도 으쓱할 수 있고 또 쉐어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발런티어 가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랑 친하고 어떤 친구랑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런 다이나믹들, 그런 뭐라 그러죠? 모든 헤게모니와 모든 그 바이브들을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매번 갔었어요. 그리고 뭐 그럴 때마다 그 영화에서 그 엄마 로즈 그 와일드 로봇이 하늘을 날 때 자기 아들이 브라이트빌이 날 때 많은 그 새들의 그 떼 속에서 걔를 이렇게 딱 찾아내거든요. 걔만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그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에서 어떠한 스포츠 게임이건 어떠한 스포츠 액티비티건 우리 엄마들은 딱 우리 애를 먼저 딱 찾죠. 그리고 얘가 지금 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처음 그 브라이트 빌이 수영을 할 때 그 저쪽으로 가거든요. 시야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로봇의 그 손, 요거 하나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얘를 프로텍트하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정찰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거기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와 닿았어요. 저도 러빈이든 로즈든 러빈이든 특히 러빈은 남자이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촉이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내가 모니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브라이트빌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당장 다가가서 구해주려고 러스가 진짜 안간힘을 쓰는데요. 그때 발이 바위 틈에 껴서 영화에서 중후반부에는 발의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철이 없어지고 또 하나가 없어요. 어떤 부품이. 그래서 그 동물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나무로 그걸 이어주거든요. 마치 인조다리처럼. 근데 그런 모습들, 그 부모로서 아이에게 헌신하면서 하나둘씩 뭔가 몸이 약간
그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뭉클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앞거는 이제 그 플라이, 그 나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든 한 팀으로 어떻게든 그 나는 거를 연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제가 미국에 가서 로시든 러빈이든 그 문화에 융화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배우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위축되지 않게끔 제 온 마음과 제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서포팅을 했는데 막 그런 한 팀이 돼서 애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는 걸 연습을 해서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또다시 시작이죠. 특히 은교는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학업의 그 알아야 되는 것들. 어떤 학원이 좋고, 이거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엄마와 같이 딱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 애환과 그러한 모든 노력, 감동,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우도 와서 한국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서 내가 조력자로서 얘를 이렇게 막 서포팅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내 몸 하나가 약간 부서지더라도 그게 너무 와닿는 대목들이 씬마다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엄마로서 정말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앉았던 은교도 진짜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정말 큰 이유는 이제 그 브라이트빌을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때 이렇게 그 로버트인 엄마가 러스가 달려가서 얘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웅장하고 오디오도 막 심금을 울려요. 근데 영화관의 장점이 그 오디오 서라운딩이 너무 좋은 거. 그리고 그게 감동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 씬에 그 주는 나에게 주는 그 감동 이런 게 너무 벅차 올라서 그 장면은 정말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약간 눈물 날 정도로 왜냐면 그게 정말 육아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를 이제 사회로 멋지게 독립을 시키는 그거를 계속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또 나도 정말 서포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죠. 사회에 멋지게 데뷔를 시키고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내 품에서. 그게 되게 뿌듯하면서도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엄마로서는 너무 슬프고 막 모든 그 믹싱된 감정들 그게 그 한 장면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봇이니까 표정이 막 잘 보이진 않지만 그걸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뭐 너무 사랑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은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내고 로봇이니까 사실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떠나보내고 잠깐만 나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잠깐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나가서 걔가 날아가는 걸 보러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너무 딱 한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여러 비유를 들 수 있겠지만 러빈이 농구 게임을 하나 뛰건 풋볼 게임을 하나 뛰건 뭐 축구 게임을 하나 뛰건 어떠한 스포츠 게임을 하나 뛰건 간에 어떠한 뭐 참관 수업을 내가 가건 간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건 간에 발표를 하건 간에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여러 감정이 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예 완전 독립시키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마지막 임무 완수가 플라이를 가르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가는 거였거든요. 그 새 그 떼들과 함께. 그때 진짜 많이들 울었어요. 많이들 울었고 저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느꼈고 그런 때가 왔을 때 더 그 뒤에 씬도 되게 인상 깊은데 이제 가고 나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로서. 얘가 떠났는데 우리 부모들은 돌아올 걸 기다리잖아요. 전 요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나서 돌아올 걸 기다리죠. 언제 오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데리러 갔어요. 차로 데리러 가서 30분 일찍 데리러 가서, 왜냐면 차로 파킹을 해야 되는데 줄이 막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일찍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탈 때 무리가 없어요. 그럼 2시쯤 가는 거예요. 2시쯤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올 때 누구랑 나오는지, 어떤 바이브인지, 어떤 표정인지 이런 걸 꼼꼼하게 다 관찰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나올 때 뭐 로빈이 표정이 안 좋다, 슬프다 뭐 이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부터 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하나 다 레이더망이 엄마들이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고 정말 하나하나 아이의 표정을 스캐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 로버트 로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떠난 뒤에는 돌아올 걸 기다리고 뭔가 허무한 느낌.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브라이트빌이 엄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고 뭐 사랑한다 그리고 뭐 느낀 거 뭐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인생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또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너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런 유대감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싶거든요. 무슨 일이 그 아이의 하루에 있었는지 다 듣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즈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려다가 얘가 돌아오는 그 장면, 브라이트빌이.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 타서 가는데 브라이트빌이 엄마 구해주려고 엄마한테 가서 그 창문 깨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러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여우가 나오는데 핑크라는 여우가 나오는데 이제 동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러스가 자기가 있던 곳에 잠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근데 그때 러스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였고 너가 있기 전에 친구가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되게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그런 진정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고 너무너무 저는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아이와 함께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꼭 한번 영화관에서 보면은 정말 눈물바다 될 거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을 영화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께 와일드 로봇 제 딸과 본 감상편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육아 행복한 하루 되세요.